줄기세포 기증자 찾으셨나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여자가 당황하며 끊었습니다. 27년 만에 딸을 만난 그날, 지은호는 울었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엄마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전화를 딸이 들었습니다. 엄마, 줄기세포 기증자가 뭐예요? 여자는 대답하지 못한 채 가방 속 진단서를 꼭 쥐었어요. 27년 전 그녀는 갓난아기를 버렸습니다. 27년 후 지금 그녀는 그 아이를 다시 찾았어요. 왜일까요? 이 이야기는 그로부터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오후 서울 중심가 고급 종합병원. 고성애 씨 56살. 겉보기엔 여느 재벌가 안주인처럼 우아했죠. 진주 목걸이,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빈틈없이 차려입었지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의 얼굴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책상 건너편에서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어요. 고성애 씨,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희귀 유전성 혈액 질환, 말기로 진행됐고요. 시한부는 길어야 6개월입니다. 고성희의 손이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손톱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병은 유전 가능성이 50%입니다. 직계 가족 중에서 유전자가 일치하는 줄기세포 기증자를 찾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 줄기세포, 고성희의 머릿속에서 어떤 단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어떤 얼굴 하나가 떠올랐죠. 의사가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붉은색 긴급 도장이 찍힌 말기 진단서였어요. 고성희는 진단서를 받아들었어요. 종이가 살짝 떨렸습니다. 진료실 문을 나선 고성희는 복도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환자 가족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복도였지만 그녀에겐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진단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녀의 목을 조여왔어요. 그녀는 진단서를 가방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이 종이만 숨기면 병도 사라질 것처럼요. 병원 지하 주차장. 고성희는 자신의 차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연락처 목록을 내리다가 어떤 이름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지은호. 고성희의 눈빛이 변했어요. 슬픔도 그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계산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27년 만이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통화 버튼 위로 손가락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고성희는 휴대폰을 가방에 도로 넣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준비가 필요해. 차가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가방 속엔 말기 진단서가 숨겨져 있었고 휴대폰 속엔 27년 전 버린 딸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죠. 다음 날 오전 박진석 저택 2층 복도. 박성재는 요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박진석 회장의 장남 33. 회사 일도 바쁜데 요즘은 머릿속이 더 복잡했죠. 계모 고성희. 최근 그녀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특히 지은호라는 여자에게 보이는 집착이요. 복도 끝 아버지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오전 회의로 나가셨고 고성희는 미용실에 갔다고 했죠. 지금이었어요.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가죽 소파, 책장 가득한 책들, 큰 책상.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는 고성희가 최근 자주 드나들던 서재 한쪽 서랍으로 다가갔어요. 미안해요, 아버지. 하지만 확인해야 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하지만 서랍 깊숙한 곳, 다른 서류들 뒤에 밀려있는 봉투 하나.
박성재의 손이 그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겉면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무게감이 남달랐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건 병원 진단서였어요. 붉은색 긴급 도장이 눈에 확 들어왔죠.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어요. 고성희, 희귀 유전성 혈액 질환, 말기, 시한부 6개월. 박성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래 문장이었어요. 직계 가족 중 유전자 일치하는 줄기세포 기증자 필요. 유전 가능성 50%. 직계 가족. 박성재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햇빛 아래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읽었습니다. 직계 가족, 줄기세포, 그리고 최근 고성희가 보인 이상한 행동들, 지은호에게 보이는 과도한 관심, 친딸처럼 대하고 싶다던 말, 건강검진을 받자던 제안. 설마 지은호가? 그의 손이 떨렸어요. 지은호가 고성희의 친딸이라는 거야? 그래서 줄기세포를?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지만 모든 게 들어맞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진단서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중요한 부분들을 확대해서요. 진단서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원래 자리 서랍 깊숙한 곳에 도로 밀어 넣었어요. 하지만 그의 휴대폰 속엔 모든 증거가 남아 있었죠. 서재를 나서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이렇게 의심하는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만약 정말로 고성희가 지은호를 줄기세포 도구로만 보고 있다면 그걸 막아야 했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진단서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유전병, 지은호, 친딸. 세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고성희였어요. 박성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박진석 저택 1층 거실. 고성희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기로 한 날이었죠.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고성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현관으로 향했죠. 문을 열자 지은호가 서 있었어요. 30살 수수한 니트 차림의 여자. 고성희는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하지만 조금 세게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차와 과일이 준비되어 있었죠. 고성희는 지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은호야, 나 너를 보고 있으면 묘한 기분이 들어.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느낌. 지은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고성희의 말이 진심인지 그냥 사교적인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나 너를 친딸처럼 대해주고 싶어? 친딸처럼? 지은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그리워했던 그녀에게 그 말은 너무나 달콤했죠. 고성희는 지은호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이번엔 더 세게요. 2층 복도 끝. 박성재는 1층 거실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고성희와 지은호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아침에 발견한 진단서, 직계가족, 줄기세포, 그리고 지금 고성희가 하는 말, 친딸처럼 대해주고 싶어? 박성재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고성희가 지은호의 손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박성재의 눈엔 그게 애정이 아니라 집착으로 보였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물었어요. 은호야, 요즘 건강은 어때?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병원 검진 같은 거 정기적으로 받아? 건강, 병원, 검진. 복도에서 이 대화를 듣던 박성재.
그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은호가 거실을 나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고성이가 배웅을 나왔죠. 지은호가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고성이는 문을 닫고 돌아섰어요. 그 순간 2층 계단 위에서 내려오는 박성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성이와 박성재. 두 사람은 현관홀 한가운데에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성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성재야, 혹시 우리 대화 들었어? 우리 은호 괜찮은 애지? 성재야, 너도 은호한테 관심 많구나? 그 말투엔 무언가 날카로운 게 숨어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성이는 그를 스쳐 지나가며 낮게 말했죠. 너무 신경 쓰지 마. 다 내 생각보다 단순한 일이니까. 박성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고성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확신했어요. 저 사람은 뭔가 숨기고 있다고요.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그 안엔 진단서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저녁, 지은호의 카페, 마감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지은호는 혼자 카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박성재였습니다. 조금 의아했지만 지은호는 박성재를 자리로 안내했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호가 커피를 내왔어요. 박성재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컵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며 고민하는 표정이었죠. 박성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은호 씨, 혹시 고성애 씨가 은호 씨의 친모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은호는 순간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살짝 흔들렸어요. 지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친모, 고성이가? 박성재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진단서 얘기를 할 순 없었죠. 아직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박성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최근에 건강 관련 질문 받으신 적 있으세요? 병원 가자거나 검진 받자거나?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보니 그러셨어요. 박성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은호 씨, DNA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고성희와요. 지은호는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평생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았다고 고성애 씨가 친절하게 대해주실 때 정말 기뻤다고, 혹시나 정말로 저를 가족처럼 생각해 주시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성재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지은호의 유일한 희망을 빼앗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믿고 싶다고, 단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시는 것뿐이라고요. 박성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지은호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박성재는 알고 있었죠.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요. 박성재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지은호는 홀로 카페에 남아 창가에 앉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엔 박성재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친모일 가능성, DNA 검사.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발신자는 고성이. 지은호는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은호야, 내일 병원 같이 가자. 내 건강검진 좀 받아보면 좋겠어. 지은호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이 문자는 그냥 따뜻한 배려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박성재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으니깐요. 지은호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서울대학교 병원 복도,
박성재는 대학 동기 한 명을 만나러 왔습니다. 의사가 된 친구였죠. 복도 끝 휴게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박성재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한우진. 친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박성재의 눈빛이 절박했습니다. 친구는 한숨을 쉬었어요. 친구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몇 번의 클릭, 키보드 소리, 그리고 화면이 떴어요. 친구가 화면을 스크롤 내렸습니다. 진료 기록들이 쭉 펼쳐졌죠. 성재야, 이 사람 완전 건강한데? 최근 3년간 기록 보니까 감기 한 번, 그것도 다야. 중증 질환? 그런 거 전혀 없어. 특히 줄기세포 치료가 필요한 병? 그런 건 흔적도 없어. 박성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박성재는 친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모든 퍼즐을 맞췄어요. 진단서에 적힌 말, 직계 가족 줄기세포 필요, 고성이가 지은호에게 보이는 집착, 친딸처럼, 병원 검진, 그리고 한우진의 완벽하게 건강한 의료 기록. 아들 병이 아니야. 환자는 고성의 본인이었어. 박성재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예상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고성의 진단서 사진이 있었죠. 화면을 확대했어요. 고성이, 말기, 그리고 방금 전 확인한 한우진의 의료 기록. 완전 건강. 박성재는 두 개의 정보를 머릿속에서 겹쳐놨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어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고민했습니다. 지은호에게 전화해야 할까? 아버지 박진석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고성이에게 직접 대면해야 할까? 아버지한테 말하면 집안이 무너져요. 27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걸 안다면 아버지는 견딜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은호를 그냥 둘 순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안에 휴대폰만 계속 들여다보며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고성이. 그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벨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박성재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가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벨소리가 멈췄어요. 부재중 전화가 됐죠. 곧바로 문자가 왔어요. 성재야, 전화 좀 받아. 급한 일 있어. 집에 와. 박성재는 문자를 읽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성이가 혹시 자신이 서재를 뒤진 걸 알아챈 걸까요? 아니면 지은호가 자신과 만난 걸 알고 있는 걸까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엔 두 개의 증거가 있었어요. 고성의 진단서 사진, 그리고 한우진의 건강한 의료 기록. 이제 대면할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1시, 박진석 저택 정문. 택시가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성재는 차에서 내려 익숙한 집을 올려다봤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이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고요했습니다. 2층에서 고성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재로 올라오라고요. 박성재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웠죠.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고성희가 창가에 서 있었어요. 햇빛을 등지고 있어서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죠. 짧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으라고요. 박성재는 소파에 앉았어요. 고성희는 천천히 돌아서서 그를 마주 봤습니다. 요즘 숨기는 거 있냐고 물었어요. 박성재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고성희는 책상으로 걸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곤 빈 봉투를 꺼내 들었죠. 내 서랍 뒤졌냐고 물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성재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미 들킬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봤다고 어머니 진단서요. 고성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성재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휴대폰 화면엔 진단서 사진이 떠 있었어요. 붉은색 긴급 도장이 선명했죠. 고성희는 화면을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고성희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병 걸렸다고 말기라고, 시한부 6개월이라고요.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지은호를 찾으신 거냐고, 직계 가족 줄기세포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다고, 지은호가 어머니 친딸이냐고 물었습니다. 고성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가 한 걸음 다가갔어요. 처음엔 한우진 때문인 줄 알았다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고성희는 벽에 기댔습니다. 힘이 빠진 것처럼요. 박성재는 휴대폰을 다시 조작했어요. 한우진 의료기록 캡처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우진은 완전히 건강하다고, 줄기세포 치료 필요 없다고요. 고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환자는 어머니 본인이에요. 그리고 지은호를 줄기세포 도구로 쓰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친딸을 도구로? 고성희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녀가 박성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곤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나도 살고 싶어서 그랬다고, 죽음 앞에 서 있는 게 어떤지 넌 모른다고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은호는 내 친딸이 맞다고, 27년 전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낸 아이라고요. 박성재는 그 눈물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요? 27년간 버리고 이제 와서 줄기세포 필요하니까 다시 찾은 거예요? 고성희의 눈물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박성재를 똑바로 봤어요. 은호한테 말하지 말라고, 제발 내가 직접 얘기할 테니 시간만 달라고요. 박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고요. 고성희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어요. 아까 전에 눈물은 어디 갔는지 모를 만큼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서면 이 집안이 무너진다고요. 박성재는 서재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고 돌아봤어요. 24시간 드릴게요. 24시간 안에 지은호에게 진실을 말하세요. 직접요. 안 그러면 제가 말하겠습니다. 박성재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홀로 남은 고성희.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정원을 가로질러 걸어나가는 박성재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고성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연락처를 내리다가 지은호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다고 중얼거리며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다음 날 저녁, 지은호 카페. 지은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고성희에게서 온 전화. 은호야, 엄마야. 그 한마디가 밤새 지은호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엄마, 평생 그리워했던 그 단어였죠.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고성희가 들어왔어요. 지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놀랐냐고, 그래, 27년 전 내가 너를 떠나보냈다고요.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냐고, 왜 저를 버렸냐고 물었습니다. 고성희는 할 말이 많다고, 근데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 금방 올게요. 고성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테이블 위에 두고 화장실로 향했죠. 지은호는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 고성희가 두고 간 가방에서 휴대폰 소리가 났습니다. 진동 소리였죠. 지은호는 가방을 봤어요.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보였어요.
서울대병원 박 선생님. 지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전화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고성애 씨? 저 박 선생님인데요. 줄기세포 기증자 찾으셨어요? 시간이 얼마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5개월 남았어요. 지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어머니 딸인데요. 지금 자리 비우셨어요. 그게 무슨 치료 때문에 필요한 건가요? 괜찮아요. 말씀해 주세요. 아, 따님이 모르셨나 보네요. 어머니가 말기 유전병이세요. 직계 가족 줄기세포 이식이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지은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고성희의 행동들, 27년 만에 찾은 이유, 갑자기 나타난 이유, 엄마라고 부른 이유, 모든 게 줄기세포 때문이었던 거예요.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고성희가 나왔습니다. 고성희는 자리로 걸어오다가 멈췄습니다. 지은호의 표정을 봤으니까요. 창백한 얼굴, 눈물 자국, 테이블 위에 휴대폰. 고성희는 알았어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기증자 찾았냐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성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은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죠? 제가 왜 필요했는지 알겠어요. 딸이어서가 아니라 줄기세포가 필요해서였죠? 27년간 저를 찾지 않으시다가 병에 걸리니까 찾으신 거죠? 고성희가 지은호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지은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은호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딸이 아니에요. 그냥 도구였던 거죠. 지은호가 카페 문으로 향했습니다. 고성희가 뒤따라갔죠. 하지만 지은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밤거리로 사라졌습니다. 지은호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27년간 그리워했던 엄마, 꿈꿔왔던 재회.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그녀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밤하늘이었죠. 그날 밤 박진석 저택 거실. 박성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저택으로 가겠다고. 저도 알 권리가 있다고요. 박성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세 사람이 마주할 시간이었죠.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박성재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호가 서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거실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고성애, 맞은편에 앉은 지은호, 그 사이에 선 박성재. 침묵이 흘렀어요. 박성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박성재가 휴대폰 화면을 지은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진단서 사진이었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지은호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죠. 박성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7년 전 은호 씨를 버린 이유도, 지금 찾은 이유도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지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를 바라봤어요. 정말 이것 때문이었냐고 물었습니다. 고성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7년 전엔 왜 저를 버렸냐고 물었습니다. 고성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지은호를 임신했을 때 검사를 받았다고, 의사가 유전병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고요. 나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재벌가로 시집 가려면 건강한 아이가 필요했다고요. 고성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우진은 건강했고 지은호는 유전병 의심 판정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한우집만 데려갔다고 지은호는 병원에 두고 왔다고요.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병 때문에 버려진 거냐고 물었습니다. 고성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재가 조용히 말했죠. 한우진은 건강하다고 의료기록 확인했다고. 근데 어머니는 그 유전병에 걸리셨다고요. 고성이가 지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나도 살고 싶다고,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요. 지은호는 고성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여자, 자신을 낳고 버리고 다시 찾은 여자. 제가 당신을 살려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제발이라고요. 지은호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27년간 저를 찾지 않으셨잖아요. 찾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병 걸리기 전까진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저도 정리가 안 돼요. 당장은 대답할 수 없어요. 박성재가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드리겠다고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거실을 나갔습니다. 고성이는 홀로 소파에 주저앉았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끝인가? 이게 끝인 건가? 밤거리. 박성재의 차가 조용히 달렸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지은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야 작게 말했죠. 성재 씨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줄기세포를 줘야 할까요? 박성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은호 씨가 결정할 일이라고. 제가 뭐라 할 수 없다고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지은호가 차에서 내렸어요. 박성재가 불렀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는 이해할게요. 지은호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감사하다고 모든 것을요. 박성재의 차가 떠났습니다. 지은호는 골목에 홀로 섰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연락처 화면이 떴죠. 엄마 정순이, 고성이, 두 이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양모 정순이, 27년간 자신을 키워준 사람. 고성이 자신을 낳았지만 버렸던 사람. 지은호는 휴대폰을 쥔 손을 떨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밤하늘이었어요. 생명과 정의 사이에서, 용서와 분노 사이에서, 모성과 배신 사이에서 그녀는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27년 전 자신을 버린 엄마 하지만 지금 살려달라 애원하는 엄마. 줄기세포를 줘야 할까요? 아니면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